여행이란 물론 치유가 아닐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힐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저는 여행이란 휴가라고 생각해요. 네. 새로운 그런 어떤 장소에서 새로운 어떤 그런 추억을 만드는 그런 어떤 기회가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여행이란 휴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삶이 비슷하다는 것을 찾고 공감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행이란 가고 싶은데 다시 집으로 가고 싶은, 그러니까 집과 집이 아닌 곳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여행이에요. 여행이란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Travel, we should explore the world for our own experience. Awesome. 여행은 놀며 즐기며 배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의를 가진 여행을 만드는 원동력은 바로 자본주의였고,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시간의 여유를 주었다. 우선 세탁기는 가사노동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절약해 주었다. 전기 세탁기와 전기 다래미가 도입되어 노동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켰고, 수도시설은 물을 기는 데 들이는 시간을 필요 없게 만들었다. 진공청소기, 가스레인지, 중앙난방 시스템은 필요한 많은 시간을 줄여주었다. 그리고 1852년 영국의 열차가 개설되면서 이동시간은 비약적으로 단축되었고, 그와 반비례하여 대량 운송이 가능해지고 비용 또한 줄어들었다. 이런 결과들이 여유롭고 부유한 시민계급을 만들었고, 이러한 시민계급들은 근대적인 여행을 시작하였다. 신혼여행, 여름휴가, 겨울휴가 등은 이 시기에 탄생하였다. 그럼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는 어디일까? 요즘에 드는 생각으로는 좀 그 산이 깊고 계곡이 깊은 강원도가 가고 싶은 여행지 중에 1순위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저기 너무 많은데 뭐 뉴욕에도 가고 이렇게 첫눈이 내리는 뉴욕에도 가고 싶고, 또 한 5월에 유럽도 좋고 그런 쪽도 좋고요. 우리나라도 저 아래 제주도나 거제도 이쪽으로 외도 있는 그쪽에 그 해안 지방의 여행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 통영 바닷가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도 강원도 쪽이 좋아요. 강원도는 영월하고 정선에 가서 메밀전병을 실컷 먹고 싶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자취하는데 친구들도 보고 싶고, 지금 거기다 제가 회를 또 좋아하는 편이라서 먹을 것도 먹고 싶고 해서. 네, 남미를 둘러보고 싶습니다. I will go for Jeju. Yeah, but I've been to many places, so I like to walk around and explore Korea.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욕구가 생존, 안전, 소속, 존중, 자아실현을 순서로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것을 관광과 연결시킨 것을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과 관광이라 한다. 생리적 욕구는 단순한 긴장으로부터의 휴양, 휴가 등을 말하고, 안전 욕구는 건강, 재미, 즐거운 기분 등을 위해 추구한다. 소속 욕구는 지역 행사 등과 같이 사회적인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목적이다. 존경 욕구는 학술제와 같은 개인적인 성취감, 자기 향상을 위한 목적이다. 자아실현 욕구는 탐구를 통한 자기평가와 자아발전과 같은 목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크 투어리즘이 있다. 그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데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는 많이 각광받고 있는 그런 여행 일종의 트렌드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다크 투어리즘, 뭐 어두운 여행 정도 되겠지만은 사실은 역사적 현장, 비극의 현장, 재난의 현장을 직접 찾아서 거기서 그 현장을 보고 우리가 자기 성찰도 하고 교훈도 얻고, 그런 이제 새로운 트렌드, 그런 차원에서 여행이 역사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여행을 통해서 그냥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크투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역사, 그 땅에서 일어난 아픈 역사, 재난의 현장을 찾아서 교훈을 얻고 자기 성찰하는 것이니까. 다크 투어리즘, 있는 그대로 풀이하면 어두운 여행이 된다. 대표적인 다크 투어리즘의 명소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이다. 2차 대전 중 유대인이 대량으로 학살당한 장소인데 생체 실험실, 고문실, 가스실, 처형대, 화장터와 함께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낡은 신발과 옷까지 희생자들의 머리카락이 남긴 거대한 유리관은 지금도 찾아온 이들을 전율케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따지고 보면 비극의 현장이 참 많다. 일제의 잔혹성을 알려주는 서대문 형무소. 일제시대 군부에 의해 성노예로 징집된 위안부. 해방 후 민족진영 인사들의 집결지이자 김구 선생님의 암살 장소인 경교장. 경교장은 1938년도에 최창학이라는 사람이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하고 김구 선생님과 임시정부 요인들이 계실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최창학이 자기의 집을 김구 선생님과 그 일행에게 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죽첨장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경교장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된 계기는 김구 선생님이 이곳에 계시면서 죽첨장이라는 이름은 사실 일본 사람의 이름을 따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서대문 근처에 경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었고요. 그 다리에서 이름을 따서 경교장이라고 붙였답니다. 경교장은 64년 전 6월 29일 김구 선생님이 이곳에서 안두희가 쏜 총에 맞아서 돌아가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이면서 김구 선생님이 계셨던 곳이고 돌아가신 곳이죠. 이게 이제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제암리. 이곳에서도 다크 투어리즘을 발견할 수 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오신 제암리 3.1운동 순국 기념관은요. 1919년 3월 1일 3.1 독립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화성 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일제가 잔인한 진압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제의 대표적인 학살 만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화성시 독립운동에 대한 그런 보복으로서 구국동지회 등을 결성을 해서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벌이신 여기 제암리 고주리 마을 분들을 교회 안에 가둬서 그렇게 총과 칼로 그리고 불을 끼얹어서 이렇게 23분의 고귀한 열사분들의 목숨을 바치신 곳이 여러분들이 지금 오신 3.1운동 순국기념관입니다. 이쪽 그림에도 있지만 여러분 이쪽 기념관에 오시면 항상 용선언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그런 말은 꼭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제암리에서 돌아가신 순국 열사들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감을 바쳐서 희생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꼭 과거의 역사를 잊은 민족은 그 과거의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꼭 이 학살 만행을 저지른 일본인들은 용서할 수 있겠지만 그 과거에 대해서는 잊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사가 그 수능에서도 필수 과목이 아니잖아요. 예. 그만큼 우리 어른들이 우리 스스로 역사에 대한 그런 관심도 부족하고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이제 학생들이랑 우리 아이들한테 역사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피와 눈물에 대해서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았던 그런 탓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이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에 일본 학생들이 많이 와요. 수학여행으로 많이 오는데 그 학생들은 정말 그 왜곡된 역사 그 체계에서 배운 것대로 이 제암리 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면 정말 이런 역사를 알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오면 정말 여기가 뛰어노는 우선 놀이터 마냥 관심 없이 쑥 지나가면서 밖에서 놀기 바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역사 인식에 대한 우리 그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그 현장에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대문 형무소 있는 거 알아요? 예. 거기 혹시 뭐 하던 데인지 알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사진 속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도시락 폭탄 던지신 친구가 와서 네. 왜 독도가 한국 땅이냐고 물어보면 네.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옛날에 많이 알았는데도 지금 저 고3이라서 많이 까먹. 단재 신치호는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바로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혀 바로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다. 비극적인 현장으로의 여행인 다크 투어리즘은 우리가 역사를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지 못한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어준다. 젊은 학생들께서도 열심히 여행을 하셔서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아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고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찾는 것이 우리 인류와 우리 문명과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